주요 유죄 혐의는 세 가지였습니다. 입시 비리 혐의, 사모펀드 혐의, 증거인멸 혐의. 특히나 이제 증거인멸과 관련돼서는 남편 조 전 장관도 공모했다라는 게 대법원에서 일정 부분 인정이 된 겁니다.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부부가 표창장을 조작하고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증거인멸하는데 교사하는데 가담을 했다라는 게 대법원에서까지 인정이 된 겁니다. 더 나아가서 과연 이런 분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던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는 옳았던 것인가? 라는 질문을 오늘 던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그건 이야기해보고 특히나 전 국민의 공분을 불렀던 것은 주요 7대 화려한 스펙 모두 다 허위였고 이게 유죄로 대법원에서까지 인정됐다는 거죠. 함께 보시죠. 뭘 위조했냐? 그러니까 뭐가 허위였냐? 대법원 판단이에요. 뭐가 허위였는지 보시죠. 자, 1번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허위. 이건 아버지 조 전 장관이 있었던 서울대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2번 당국대 의과대학 연구소 인턴 확인서도 허위. 3번 공주대 생명공학 연구소 인턴 확인서도 허위. 4번 키스트 인턴 확인서도 허위. 허위 되게 많아요. 5번 동양대 총장 표창장 허위. 이거는 정규기조사 직접 위조한 거죠. 6번 동양대 보조연구원 활동 확인서 허위. 7번 부산 A호텔 인턴 확인서 허위. 아니 이렇게까지 해서 의대를 보내야 됐습니까? 꼭? 이 중에서 조 전 장관은 그간 허위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의 이 같은 주장은 거짓으로 대법원이 판단한 셈이 됐습니다. 특히 공익인권법센터 본인이 있었던 인권법센터 서울대 인턴 확인서는 허위가 아니다라고 조 전 장관은 계속 주장을 해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관련 서류를 제가 만들었다는 보도는 정말 악의적입니다. 공인으로서 여러 과장 보도를 감수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참기가 어렵습니다. 저희 아이는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했고 센터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한인석 교수는 센터에서 발급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에요. 검찰에서 확인해 보시죠. 센터에서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 검찰이 기소를 했고 대법원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김수현 교수님, 이건 조 전 장관이 모를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 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가 조 전 장관이 있었던 거고 거기에서 인턴 확인서를 했다라는 저 인턴 확인서가 대법원에서까지 허위로 나왔습니다. 조 전 장관이 모를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인턴을 했고 정상적으로 센터에서 발급이 됐다라는 이 발언을 했었을 당시가 조 전 장관 법무부 장관이었을 때예요. 법무부 청사 들어가는 길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조국 사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고통스럽게 하고 너무나 많은 민폐를 끼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서울대 인권법센터 인턴 제도라는 것 자체가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새로운 인턴 경력 증명서당은 그 폼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런 양식 자체가 없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가짜로 만들어가지고 마치 인턴을 한 것처럼 이제 거짓으로 모든 것이 법원에서 이제 증명이 됐는데 사실 아버지가 교수로 있는 그 학교의 그 과에서 인턴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너무나 말이 안 됩니다. 제대로 인턴이 작동할 수가 없는 구조일 수밖에 없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렇게 보셨지만 이제 조국 관련 문제에 대해서 뭐 검찰이 과잉 수사를 했다 혹은 언론에서 너무나 과장 보도를 했다 저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검찰 개혁 얘기 나왔었죠. 언론 개혁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제는 일부 뭐 여당 인사긴 하지만 사법 개혁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말하는 개혁이라는 게 무엇인지 민주당이 말하는 개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검찰 개혁 기억하시겠지만 저 사건이 있었던 2019년 말 10월 달 11월 달쯤에 서초동에서 막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모인 검찰 개혁 집회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검찰 개혁이라는 게 결국 이렇게 다 허위로 증명된 범죄를 기반으로 우리가 검찰 개혁을 외쳤던 것인가? 라는 어떤 허탈감을 검찰개혁을 주장한 민주당 지지자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주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부끄럽게 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본인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검찰이 정말 잘못됐을지도 모르고 우리가 검찰을 개혁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했겠지만 결국 그 검찰개혁이라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조국 전 장관의 이러한 허위로 모두 증명된 이런 범죄들을 덮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검찰개혁을 외쳤던 것인가? 라는 허탈감을 민주당 지지자들 혹은 검찰개혁을 외쳤던 사람들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때문에 본인은 이쯤에서 정말 자신의 잘못 그리고 자신이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끼쳤던 누에 대해서 좀 반성하고 사죄해야 되는데 여전히 조국 전 장관은 자신은 잘못이 없다라는 식으로 억울하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서 굉장히 답답할 노릇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조 전 장관은 법무장관 청문회, 인사청문회에서도 동양대 표창장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상장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대법원 판단대로라면 이 발언도 거짓이었습니다. 저 딸아이 분명히 봉사를 했고요. 최근에 몇몇 언론에서 그 봉사했음을 확인하는 교수님의 그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또 저 딸아이의 봉사활동을 보고 상장을 추천했다는 진술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 뒤에 이 봉사활동 표창장이 어떻게 발급되었는지는 저도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 내부 과정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저희 아이가 상장을 받아온 건 사실이란 것입니다. 자, 이 상장 정혁진 변호사님, 네. 표창장이고 위조됐다는 거죠, 대법원. 네, 위조가 됐습니다. 인사청문회 당시 발언이에요? 네네.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걸 갖다가 보면요. 그 7대 스펙 관련해가지고 제가 그냥 풀어드릴게요. 그 공익법센터 인턴 확인서는 인턴을 하지 않았다. 이게 대법원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조민 씨가 거기서 그러니까 조금 전에 김수경 교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교수가 어떻게 자기가 관여하고 있는데 자기 자식을 집어넣느냐. 그것 자체가 문제인 거죠. 서울대 인턴 뭐 고등학생 다 하고 싶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나 못해요. 근데 그런데다가 인턴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문제인 것인데 점입 가경으로 설상가상으로 거기에다가 아예 하지도 않은 걸 갖다가 거의 인턴 확인서를 써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부끄러운 일이고요. 단국대 관련해가지고 논문 작성에 기여하지 않았다. 그다음 공주대 생명과학 그 연구 실험 하지 않았다. 그다음에 키스트에서도 마찬가지인 거고 동양대 표창장 그 위조가 된 거고 동양대에서 보조연구원 활동도 근무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그 호텔에서도 인턴했다라고 했는데 그 인턴도 하지 않았다. 모든 것들이 다 거짓말이다. 근데 저 포함해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조국 전 장관 부부가 어떠한 범죄 행위를 했다. 이것도 문제이지만 더 크게 사람들을 가슴 아프게 하고 화가 나게 했던 것은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는 거죠. 예. 내가 위조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좋은 대학 보내고 싶어가지고 내가 그때 잠깐 뭐 머리가 이상했었나 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사과를 했으면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을 끝까지 하나같이 아니다라고 하니까 검찰이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온갖 수사력을 더 동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2년 반 넘게 지금 그 전 국민들이 아주 스트레스 받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참 조국 전 장관이 어떤 또 태도를 취하실지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조국 수사를 최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역모라고 주장해온 바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의 유죄 판결 이후 역모라던 추미애 전 장관의 반응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역모. 보도에 의하면 서대원 역학자가 조국과 친하게 지내라 조언했더니 윤석열이 조국이 대통령 되느냐고 물었다고 한다. 2019년 8월 이미 2019년부터 대통령을 꿈꾸고 있었다. 조국에 대한 함정 파기 수사는 역모에 가깝다고 본다라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전직 법무부 장관 두 분이 오늘 다 나오죠. 앞서서는 조국 전 장관, 후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유죄 판결 이후에 침묵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김병민 대변인. 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주장대로라면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동훈 검사장 등등이 이끌었던 조국 수사가 소위 함정 파기 수사였고 이건 역모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뜻일까요? 역모.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을 강제, 그러니까 있지도 않은 죄를 만들어서 수사를 해서 정치적으로 무리한 일들을 단행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내용들일 텐데. 역모라는 뜻은 네. 그 과거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나 임금이나 왕에 대해서. 임금이나 왕이 있는데 그 임금과 왕을 소위 쿠데타나 암살이나 뭐 반정을 일으켜서 제치고 제거했다 이런 뜻 아닙니까, 역모? 추미애 장관의 인식이 약간 그런 쪽에 많이 닿아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제 명을 거역했다.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누군가의 명을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이 거역한다. 이런 표현들도 참 굉장히 듣기가 어려운 표현들이죠. 과거에 추미애 장관이 있을 때 이런 일들이 왕왕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주어진 권한들을 이런 방식으로 엉뚱하게 남용했던 일들 때문에
오히려 여기에 맞서 싸웠던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후보에게 국민들께서 정말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힘들을 모아준 게 아닌가 싶어서 추미애 전 장관이 윤석열 후보를 만들어낸 1등 공신이다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는데요. 여전히 그 역할들이 아직도 미흡했는지 마지막 대통령 선거 순간까지도 추 전 장관의 역할들이 남아있는 것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정작 국민들이 분노하고 이 일에 대해서 가장 가슴 아픈 이유 중에 하나는요. 그냥 동양대 표창장을 마음대로 위조해갖고 입시에 썼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있는 7대 스펙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엄마와 아빠의 사회적 위치, 지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위조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서울대학교에 아빠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 위조가 가능하겠습니까? 엄마가 동양대학교의 교수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데 이런 위조를 아무나 갖다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위조를 해서 적당한 수준으로 얼버무려도 그렇게 대충 넘어갈 수 있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위조가 가능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부모 찬스를 이용해서 대한민국이 가장 공정해야 되는 입시 문제를 철저하게 외면했다는 게 조국 전 장관 부부가 저질렀던 행동들이고 여기에 대해서 반성의 기미가 없었던 일들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으니 이 일을 과연 국민들께서 어떻게 평가하면 좋을지 이제 앞으로 남겨진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이 조국 전 장관 일에 대해서 그동안 함께 옹호해왔던 민주당의 숱한 인사들은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도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의 이제 역모 발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런데 김병민 대변인, 예. 그 윤석열 후보는 과거에 조국이 대통령 되느냐라는 것을 역술연에게 왜 물어본 겁니까? 그런 보도들이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저기에 나와 있는 많은 얘기들이 이곳저곳 전원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작은 얘기들 하나 둘을 갖고 예.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면 오히려 대통령 선거에서의 본질과는 상당히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선거 국면에서 민주당이 조금 어렵고 위태로운 시기가 되면 항상 프레임을 가두는 정치를 하게 됩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러 사람들이랑 같이 만나는 사진이 찍힐 수도 있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면 우리가 지난 2017년 대통령 선거 때 청주 간첩단 사건 아마 기억하실 텐데 그 청주 간첩단 사건의 핵심 인물들이 당시 문재인 대통령 선거 캠프에서 활동했다라고 하는 보도들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문제 하나를 가지고 그럼 문재인 대통령에 관련된 내용들 당시에 간첩들이 다 같이 활약했다 이런 프레임을 씌워야 되는 것인지 등에 대한 고민들까지 들게 되는데요. 40일 남았습니다. 40일 정책과 비전 중심으로 국민께 좋은 선거 치러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물어보긴 했습니까? 조국이 대통령이 되냐고? 그 사실입니까? 그 보도? 알 수가 없는 내용이죠. 네. 여기서 나와 있는 보도들을 바탕으로 나와 있는 알겠습니다. 내용들인데 그러한 일들을 숱한 내용들의 보도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와 관련돼 있었던 여러 사람들의 전원을 바탕으로 하는 내용들 하나둘씩 어떻게 다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얘기다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7대 스펙이 모두 유죄로 인정됐으면 이 조민 양의 대학 입학 자격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게 관건입니다. 함께 보시죠. 고려대 생명과학대학교를 졸업한 조민 씨. 고려대 관계자 입학 취소 심의위원회 논의 중이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조민 씨. 입학 취소 결정 후 현재 청문 절차 진행 중. 오래 진행하네요. 오래.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어요. 지난해 1월 의사국가고시 합격. 부산대 의전원 입학 최종 취소 시 복지부가 취소 여부 결정. 이게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예요. 그 입시의 어떤 스펙 업그레이드가. 그러면 이 7대 스펙 중에 상당수가 고려대에도 쓰였고 부산대에도 쓰였다는 건데 자, 그러면 김영주 의원님. 네. 고려대와 부산대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그 판단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예. 좀 속전속결해서 정리를 해주는 게 맞죠. 그렇다면 실제로 그거 자체가 그 조민 씨가 학교 들어가는데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판단해서 그것이 점수 배점에서 일정 정도 영향을 끼쳤고 그 영향을 말하자면 비추어 봤을 때 입학하는데 영향을 끼쳤다면 입학 취소가 가능한 것이고 예. 제일 중요한 것은 곧 대학교 입학이 취소되었을 경우에 그 자체가 연동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특히 최종적으로는 우리나라 말하자면 의사가 되는 법 안에 보면 그 학부가 나오지 않으면 의사가 될 수 없게 돼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의학 전문 대학원을 안 나왔다. 그것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의사가 되는 길에 전제가 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하나의 어떤 사다리 역할을 해서 네. 하나하나가 다 취소되었을 경우는 결과적으로는 의사가 될 수 없는 거죠. 따라서 이제 최종적으로 뭐 최악의 경우에는 이제 고졸자가 되는 예. 그런 결과도 예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